대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요. 박영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찰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청구인가 그래요. 근데 지난달에 청구한 것을 다시 재청구한 겁니다. 그 전에 작년인가 한번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각됐고요. 그 뒤에 이번에 뭐 다시 청구된 걸로 알았는데 뭐 그때 거랑 이번 거랑은 또 연관시키기가 좀 어렵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이 뭐 세 번째 청구라기보다 그냥 재청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번에 재청구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 언론들은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많이 포함시켰고 증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많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이상한 언론들이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단언을 하고 할 수 있다면 제 마음대로 그냥 확 단언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실제로 박영수를 잡아 가두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한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우리는 매우 공정해요, 우리 대장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 라는 식의 보여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박영수 영장 재청구라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구속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아요. 거의 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야, 요즘 검찰이 이 법원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케이, 니들 물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해서 발부가 안 될 구속영장을 덜컥 발급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 솔직히 배제 못합니다. 지금 법원의 태도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검찰한테 물을 먹이네 싶은 그런 뭐 판결이나 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검찰이 원하는 건 아닌데 형식상 검찰은 우리를 이걸 원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예컨대 그 최은순 구속 같은 거는 법정 구속 같은 겁니다. 사실 최은순을 검찰은 별로 구속하고 싶지 않았겠죠. 실형이 선고되게끔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 혐의가 포함이 되는데 사기 혐의는 빠졌잖아요. 아니 그 잔고 증명서를 왜 위조하겠습니까? 사기가 목적이잖아. 남을 속여서 그 속인 다음에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 그게 사기잖아요.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 이게 잔고 증명서 위조의 목적이잖아요. 심지어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된 적도 있고 그래요. 명백한 사기지. 혹은 공무집행 방해거나. 그런데
위조 혐의만 기소가 되고 사기라든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건 또 안 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최대한 최은순을 봐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엄청 노력을 했어. 그 구형도 징역 1년만 한 거 아니야. 보통 구형을 징역 1년 하면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얘기에 해당되거든요. 검찰에 화법이 있습니다. 구형을 몇 개월 이내로 했다. 그러면은 벌금형을 하시든지 그냥 풀어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의미고, 구형이 한 징역 1년 혹은 징역 2년이다. 이 말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라는 얘기에 속합니다. 근데 법원이 검찰 구형량 그대로 오케이 징역 1년 딱 해버렸다는 건 뭘 말한다? 사실은 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맞았던 것 같은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볼 때 분명히 집행유예가 맞는데 검찰 니들이 이거를 징역 1년으로 해달라 했다 이거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면서 턱 징역 1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사실 검찰한테 연맥인 거예요, 이거는. 최은순을 연맥인 거기도 하고 윤석열을 연맥인 거기도 하지만 제일 열을 많이 매긴 거는 검찰인 거지. 검찰로서는 사실 이 최은순 기소를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소를 한 것이고, 대신에 그 혐의를 최대한 낮췄고 구형량도 최대한 줄였는데,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징역 1년 턱 때려버린 거죠. 얼마나 검찰로서는 엿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박영수 영장 재청구를 했을 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나 마치 검찰을 연맥이기 위해서 법원이 덜컥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도 사실은 좀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원래로 하자면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장이 발부 안 될 것을 알고 지금 영장 재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영장을 바라고 이것을 청구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부가적인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또는 보여주기식 쇼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여기에 연맥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5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게 선거 지원용 돈 받았다는 변호사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박영수의 추가 혐의가 확보됐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이 추가 혐의가 기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선거 때 돈을 뿌렸다.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별건이죠. 50억 클럽인데 선거 때 돈 뿌린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50억 클럽 되려고 선거 때 돈 뿌렸나? 아니에요. 50억 클럽하고요, 박영수가 변호사 협회장 선거 나가서 돈 뿌린 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 돈 뿌린 것도 진짜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박영수 그 선거 캠프에 포함되어 있던 변호사들한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줬다. 사례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글쎄 이게 과연 문제가 될지 하여튼 좀 살펴봐야 되겠으나 여튼 이런 겁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검찰이 기존의 50억 클럽 외에 추가 혐의를 발견했고 그 추가 혐의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추가 혐의가 또 있대. 딸을 11억 청탁금지법 추가.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죠.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등 총 1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적용했다는 거야. 야,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청탁금지법은요. 부인한테까지밖에 적용 안 돼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청탁금지법 대상자다 라면은
부인 내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받은 돈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내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디 나가서 받는 돈, 이거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서 조민 씨가 받은 이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를 자식이 받은 돈을, 자식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게 어떤 명목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둘이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물론 김만배가 얘기를 하죠. 박영수 딸한테 뭐 해줘야 된다는 등, 뭐 박영수한테 줄 돈을 여기로 준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김만배의 생각인 거야. 문제, 이게 처벌을 할 수 있으려면은 김만배의 생각이 어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영수와 박영수 딸의 생각이 어떠했다, 어떤 의도였다 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그래야지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뭐 이런 류를 가지고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를 했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검찰이 재청구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아무리 봐도 영장이 나올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영장 발부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전망이 파다하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명분 쌓기용으로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냐, 명분 쌓기용으로 박영수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장 비난일 겁니다. 야, 50억 클럽은 수사도 안 하면서 개뿔 맨날 이재명만 족치냐? 그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비난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봐, 얼마 전에 박영수 영장도 청구했잖아. 우린 열심히 하고 있어. 법원이 우리를 안 도와줄 뿐이지.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 지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할 말 만들기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검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내용도 사실 매우 부실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듯이 박영수 딸이 받은 11억 원을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으로 의율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인 거예요. 딸이 받은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칩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 특검인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이 특검의 임무는 사실 언제 다 끝났지? 예, 벌써 2016년, 17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건 언제? 2019년, 2020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걸로 연결시키지? 예. 박근혜랑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2020년까지 안 끝났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특검 신분을 유지는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검 임무는 끝났지만 특검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때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너는 특검이니까 넌 청탁금지법 대상이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자리가 상설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계약직에 한마디로 계약직이지, 한마디로 계약직.
부정기 계약직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들한테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정도의 폭넓은 그런 그 책임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의문도 좀 있고 더군다나 이게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딸이 받은 건데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영장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그리고 논란거리가 되게 많아요. 논란거리가 많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영장이 안 나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런데도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특검 신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 그럼 어찌 돼?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보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할 생각이 없이 그냥 영장만 덜컥 청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뭐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뭡니까? 얘들이 원하는 거는 딴 데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얘들이 검찰이 원하는 게 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박영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 살펴보면 그래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우리은행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을 받고 또 이 돈을 뿌렸다. 그 다음에 딸이 김만배로부터 1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자, 1번 같은 경우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0억을 받았다. 당시 박영수의 그 신분이 뭐였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배임 혐의 비슷한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배임 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죄에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뇌물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혐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은행 참여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대장동 요건만 해도요. 사실 이 약속을 했을 당시 200억 약속을 했을 당시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서 사퇴한 때였어요. 사퇴한 직후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변협 선거 과정, 과연 이게 선거 자금으로 돈 받은 돈이 맞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딸이 받은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요약하면 그래요. 이거는 명분 쌓기용이고 실제 법률적인 의미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2번하고 3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쪽수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려면은 기각된 영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각된 것 외에 추가로 뭔가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추가된 혐의가 있다거나 하여튼 간에 뭐 상황이 좀 바뀌어야지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바득바득 재청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그 견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혐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혐의를 끼워 넣은 거죠. 2번, 3번. 실제적으로 이게 법률적인 의미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뭐다? 지금 검찰이 바라는 것은 재청구 그 자체이지 영장 발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몇 가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박영수의 구속영장 솔직히 발급되기 힘들어요. 왜 발급되기가 힘드냐?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혐의는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가로 200억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200억 받기로 했다고 약속한 그 시점에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를 사퇴한 상태였어요.
수재죄 성립 요건이 뭐냐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 하는데 이미 이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이 이미 그 돈을 받기로 했을 때 우리은행을 떠난 상태였어요. 따라서 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말이 그게 사실인가? 진짜 사실이냐고요? 예,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4년 11월 초 서초동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이 우리은행을 우리 여기 끼워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200억을 드릴게요 라고 처음 얘기를 했대. 2014년 11월 초.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2015년 이후, 2015년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2014년 11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2015년 2월 달이었다라는 게 이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인데,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014년 10월 말부터 200억 논의를 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약속이 된 거는 2015년 2월 3월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를 퇴임한 거는 2014년 11월 3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다라는 게 이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박영수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기각된 거예요. 2014년 11월부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이미 박영수는 퇴임을 해버렸거든. 그랬으면 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으려면은 아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도 박영수가 임원으로 활동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든지 아니 2014년 9월쯤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합의가 돼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증거 없이 뭐 김영란법 위반 이런 것만 추가해가지고 했다? 그건 애시당초에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발부 가능성은 거의 솔직히 말하자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발부를 목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목적으로 청구를 한 게 아니라 발부하는 척 액션을 해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만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당장 여기저기서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박영수는 그대로 놔뒀으면서 지금 이재명만 죽이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판을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어. 영장도 청구하고 했잖아. 다만 법원이 안 도와줬을 뿐이야 라고 핑계를 대야 되겠죠. 그 핑계거리가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걸로 만든 거예요. 참 검찰 꼼수가 이 정도로 참 지립니다. 연막 전술일 수도 있고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법원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친다. 법원이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짓을 현재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 속에서 그린님, 민주당 169석이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럽니다. 자, 아나키스트님, 지금도 이 지경인데 국회까지 넘어가면 저놈들은 정말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칠 거다.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답답한데 또 다수석 돼봐야 뭐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여야 돼요.
답답하지만 다수 의석까지 넘겨줘 버리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로 이거. 지금 그나마 윤석열이 독재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요, 뭐 수사 준칙 개편한다 그러죠. 또 시행령,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인데 규칙 가지고 법률을 뒤집으려고 하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식의 법률은요,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을 제기를 안 하네요.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법사위예요. 그 검찰이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에 위반되는 이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규칙을 만든다거나 할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나서 가지고 이거를 제지를 해야 되고요.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법사위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예, 김도읍이한테 갖고 있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누가 법사위를 넘겨줬다고? 예, 박용진이 넘겨줬다고. 박용진한테 이번에 공천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사위를 넘겨준 원흉. 사실 법사위를 국민의힘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지금 될 일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탄핵, 이상민 탄핵 같은 경우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이렇게 어영부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법사위를 내줘 버렸기 때문에 그거 내주는 바람에 김도읍이가 깽판을 쳐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거 우리 꼭 문제 삼아야 됩니다. 박용진은 법사위를 넘겨준 그 반역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